네, 자취리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처음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생활의 달인에 24살에 1억 모은 사람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4년 만에 1억을 모으고 또 2년 만에 1억을 더 모은 곽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의 달인에서 정말 그 젊은 나이에 사실 사고 싶은 것도 많을 거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건데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나게 돈을 잘 모으셔가지고 화제가 된 그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최근에 또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돈을 잘 모으고 재테크를 잘 할 수 있는지 이 책에 잘 담겨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약간 맛배기 내지는 뭐 추가적인 그런 팁을 여쭤보기 위해서 자리에 모셨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생활의 달인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모은 저축액은 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한 달에 한 얼마 정도를 생활비로 쓰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2억 3,700만 원 정도를 모았고요. 어, 그리고 저는 회사 생활을 꾸준히 하고 절약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절약 관련 방송 섭외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지역 강연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 그래서 매달 수익이 불규칙하긴 한데요. 한 달 평균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쓰다 보니까 이 지출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다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80% 이상은 저축을 하고 있어요. 월급에, 월소득에. 네. 그렇죠. 월급은 아니고,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강연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소득이 좀 더 많이 들어온 날도 있고, 그죠? 네, 맞아요. 와, 대단하시네요. 사실 이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도 워낙 재테크 채널이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1억 모으기에 도전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20대 초반 월급 한 200만 원대로 1억을 모으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 어떻게 1억을 모으셨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도 사회 초년생 시절 때 월급이 적다 보니까 많은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그 당시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었냐면 한 달에 83만 원을 모으면 1년에 1,000만 원이 되고, 그리고 한 달에 166만 원을 모으면 1년에 2천만 원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5년 안에는 1억을 모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좀 빠듯하지만 그 월급으로 5년 안에 1억을 모으기로 목표를 잡았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 166만 원이라는 금액을 한 달에 모으기 위해서 적금을 그렇게 세팅을 해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놨었냐면 뭐 50만 원,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저는 쪼개서 들었어요. 뭐 사실은 166만 원이라는 금액을 한 번에 적금을 해도 됐었지만, 그 당시에는 혹시라도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 때 이 적금을 깨버리면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왔던 이자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쪼개와서 들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좀 뭐 알바 같은 거나 투잡들을 좀 병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인 금액도 또 따로 저축하기 위해서 자율적금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자율적금에는 그렇게 불특정으로 들어오는 금액들을 넣었고요. 그리고 그 적금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과소비하지 않기 위해 엄청 노력을 했는데요. 우선 제가 했던 방법들은 가계부를 썼었고요. 그리고 매달 예산을 정해두고 그 금액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돈을 세이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부모님과 같이 뭐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주거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아끼신 거나요? 그러면? 네. 맞아요. 제가 지금 6년 중에 한 4년은 지금 자취를 했고, 그 네네. 나머지 기간에는 부모님 집에서 거주를 했었는데, 어, 부모님 집에 거주를 했었던 당시에는 돈이 더 안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뭐 생활비나 그런 필수적인 요소들은 부모님들이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그때는 한 달에 10만 원? 많이 써봤자 20만 원 정도 쓰면서 와, 네네. 저축을 했었고, 그리고 음, 자취할 때는 아무래도 거주비가 늘다 보니까 30만 원, 40만 원 정도 쓰면서 나머지 금액은 저축을 했던 것 같아요. 야, 그러면 거의 자취를 하시면서 이렇게 모은 거니까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 또 20대 초반이란 젊은 나이대 되면은 뭐 그동안은 뭐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안 하고 참아가면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준비하고 했을 텐데, 20대 초반 되면 그냥 놀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뭐 친구들 만나고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러면 잘 해결하신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욕구가 강한 편이긴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그 1억을 모으겠다는 목표, 그 마음이 엄청 컸던 이유인 것 같아요. 저도 물론 뭐 남들 뭐 여행 가고 막 뭐 맛집 탐방하고 막 인스타그램에 여행 사진 올리고 이런 거 보면 부럽긴 했죠. 그런데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선은 1억을 얼른 빨리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컸었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즐기면 그 순간은 즐겁지만 그 다음에는 또 빈털터리인 제 자신을 보는 게 전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친구 이런 거, 인과관계나 이런 거는 아예 그럼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내가 정해놓은 그런 선에서는 유지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도 아예 안 하면 좋겠지만 사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이때 뭐 놀자 하는 약속은 최대한 나 미안해, 나 그때 바빠서 못 놀아, 이런 식으로 많이 거절을 했었고, 그 이외에는 이제 퇴근 후에 그때는 이제 간단히 커피 정도는 마실 수 있으니까 이제 카페에 가서 얘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친구가 이때는 꼭 나 만나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할 때는 그 달에 예산을 따로 짜놨었어요. 예를 들면 친구랑 뭐 이때 이거 저거 할 테니까 그때 한 3만 원 정도 들 것 같아 하면 그 예산을 따로 빼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인과관계를 아예 단절한 건 아니고 네. 최소한 필요한 관계는 좀 유지를 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서서도 이게 뭐 계란을 달걀을 한 바구니에 넣으면 안 되는 그런 관점에서 뭐 적금 통장도 여러 개 들어 놓으시고, 아무튼 간에 또 뭐 새로 들어온 금액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유통장에 넣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1억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던 뭐 통장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보통 주거래 은행에 있는 가장 높은 이율에 있는 적금을 찾아서 했었고요. 그리고 이자 8%, 10% 정도 되는 특판 적금들도 많잖아요. 이벤트로 열려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가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달에 많은 금액을 넣을 수는 없지만 이자가 높으니까 그것 또한 돈 모으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적금 상품도 많이 내놓잖아요. 네네.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청년도약계좌 같은 거? 그 이율이 좀 높다던가 지원금을 더 주기 때문에 이런 적금 상품도 최대한 활용을 했었습니다. 뭐 남들은 파킹 통장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파킹 통장 혹시 활용하셨어요? 저는 그때 파킹은 활용을 안 했었어요. 그거는 이제 돈을 자유롭게 꺼낼 수 있다는 저 수시 입출 부분이니까.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돈을 다 묶어놓는 형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한 1억을 모은 지 한 2년 만에 2억을 모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1억을 모으는 기간이 2배로 빨라진 거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1억을 모으는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 그런 뭐 비결이나 있을까요? 그런 게? 사실 큰 비결은 없어요. 제가 4년간 1억을 모았을 때는 필사적으로 절약하는 것을 택했다면 2년간 1억을 모았을 땐 저축은 우선 기본으로 하면서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뭐 우선은 이직을 하면서 제 몸값을 올렸었고요. 네네. 그리고 절약이나 가계부 같은 거는 제가 잘하는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로 강의를 하거나 방송에 나가면서 추가 소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엔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했었어요. 제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바빠져서 네네. 고정적인 아르바이트는 못하기 때문에 뭐 당근마켓 같은 거 보면 뭐 목요일날 하루만 출근해 주시는 알바 구합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을 했고, 그리고 카카오 피커 같은 거, 혹시 카카오 피커 뭔지 아시나요? 몰라요. 네. 그게 그 올리브영 같은데 네. 사람들이 그걸 주문을 하면 네. 저 같은 사람들이 그거를 그 매장에 가서 직접 그 물건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 사람 배송지에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배달이네요. 네, 한마디로. 맞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고정적으로 안 하고 그냥 제가 남는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알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뭐 한 건에 얼마 정도 받아요? 이게 한 2,000원? 2,000원 정도? 네, 그 정도 받을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배달 음식 그 비용이랑 비슷하네요, 단가랑. 그거보다 조금 낮긴 한데 조금 낫다. 네. 그래도 쏠쏠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앱테크를 하면서 지출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앱테크가 엄청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식비 같은 거, 그리고 화장품비 이런 거를 아끼기 위해서 앱테크를 열심히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뭐 돈을 아끼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앱테크를 통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포인트를 모아서 현금화를 한다던가, 이게 뭐 한 달에 뭐 10,000원, 20,000원 이 정도가 아니고 많게는 2, 30만 원대도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자산 축적에 노력을 했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 투잡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신 거고, 좀 바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정기적으로 할 수 없으니 방금 말씀하신 그 중간중간에 스파성으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잘 찾아서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궁금한 것은, 만약에 약간 정기적으로 했던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주로 주말을 활용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까지 했었냐면
그 평일에 회사 퇴근하면 6시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 아, 평일에? 네, 빨리 이제 그 다른 알바처에 가서 한 6시 30분쯤에 도착을 해서 그때 6시 30분에서 길게는 새벽 3시까지 새벽 3시까지요? 네, 그렇게도 알바를 했었어요. 아, 네. 그러면 몸이 나만하지 않지 않아요? 그때는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그거는 몇 달 하다가 이제 그거는 너무 힘들어서 본업에 지장이 생길 정도여서 중단을 했었고, 이제 그거 말고는 이거는 처음 들어보셨을 알바 같은데 햄스터 쇼핑몰 같은 데 보면 사은품 간식을 주거든요. 이제 그것도 다 제가 포장을 해서 납품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개당 하나 뭐 지퍼백에 간식 넣고 스티커 붙여서 주면 이 개당 뭐 하나에 10원에서 20원 정도 벌 수 있던 알바도 해봤어요. 집에서 퇴근하고 이제 계속해서 네, 하면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그런 거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찾아보면 많이 있는 편인가요? 사실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왜냐면 저도 네네. 그렇게 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음. 뭐 편의점 알바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공고 같은 데 보면 바로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그 시간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편의점 알바 같은 그거를 것도? 그 가게 사장님이 올려야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건 잘 찾아야 돼요. 네. 주말에는 따로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아르바이트는? 저 주말에도 했었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한 그 6시 30분부터 새벽 몇 시까지 했던 그 알바를 주말까지도 했었어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돈을 쓸 기회가 없었네요, 거의. 맞아요. 계속해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일 끝나고 와서 좀 쉬고 자고, 그죠? 다음날 또 맞아요. 출근하고. 정말 이게 1억 모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정말 뭐 이렇게 할 거 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포기할 건 포기하고, 또 내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은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한 달 식비가, 이거 진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5만 원도 안 되는 걸로 좀 유명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사실 요즘 특히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도 나가서 이제 밥 먹고 오니까 10,000원 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그 식비를 아낄 수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식비가 저희가 생활하면서 필수로 들어가는 카테고리 중 하나인데, 네. 저는 우선 식비를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우선 제가 첫 번째로 했던 게 집밥 해먹기였어요. 우선 외식이나 배달을 하면 한 번에 하면 한 2, 3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2, 3만 원이면 내가 최소 한 3일 정도는 해먹을 수 있는 식재료를 사와서 해먹을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그래서 돈을 한창 모았을 때는 이런 외식 배달을 근절을 했었습니다. 대신에 마트에서 장을 보고 그 장 본 것들로 요리를 해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식비가 그렇게 적게 드는데 그럼 밥도 막 라면이나 막 밥에 김치 이렇게 대충 먹는 거 아니냐고. 몸에 안 좋은 거 먹는다든지. 네,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전혀 그렇게 먹진 않았고요. 대신에 뭐 양배추나 뭐 콩나물 그리고 뭐 두부, 돼지고기 뒷다리살 이런 것도 엄청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고 맛 좋은 식재료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뭐 제육볶음을 해 먹던가 일반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반찬이나 국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먹었고요. 그리고 냉장고 지도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냉장고 지도요? 네. 뭐예요, 이게? 이게 냉장고 지도가 어떤 거냐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식재료가 하나의 그 종이 안에 다 적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집밥을 해 먹다 보면 까먹고 날짜가 지나서 상해버리거나 이런 버리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도 몇 번 식재료를 버린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골똘히 생각을 해보니까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산 그 식재료 내 돈 주고 버리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될까 생각을 해봤다가 냉장고 지도를 만들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냐면요. 우선 냉장고, 냉동고, 뭐 실온, 뭐 소스가 많으면 소스칸도 따로 만들어서 표를 나누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식재료를 모두 다 기입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 안에 적혀 있는 식재료만 최대한 조합을 해서 요리를 해먹는 겁니다. 이게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냉장고 파먹기라고 하죠. 냉파. 네, 네네. 최대한 냉장고 파먹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까먹는 식재료도 없고 확실히 버려지는 것들도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재료를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요즘 신혼부부 보면은 주방을 거의 안 쓴다고 하는데 논리가 그거거든요. 요리해 먹으면은 나중에 다 버린다. 차라리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게 싸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약간 그 핑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냉장고 지도를 잘 활용해서 냉파를 잘 하다 보면은 당연히 훨씬 더 저렴하게 식비를 좀 아낄 수가 있겠네요, 진짜. 맞아요.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뭐 만들어 먹는 거 뭐 재료가 뭐 소스 뭐 이런 거 다 따지면 비싼 거 아니냐. 1인 가구는 오히려 사 먹는 게 낫다. 네. 그런 논리가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집에서 식사를 많이 안 챙겨 먹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제가 한 달 내내, 그러니까 삼시세끼 한 달 내내 집밥만 해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진짜 나름 만족스럽게 밥을 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식비가 한 달에 한 4만 원, 5만 원? 만약에 좀 재료를 좀 더 쟁여놓고 싶다 했을 때는 많이 들어봤자 7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회사에서도 도시락을 싸서 이제 출퇴근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아요. 지금도 식재료들 다 해서 도시락 싸놓고 갑니다. 근데 약간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회사에서 다 나가서 같이 먹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네. 회사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다니시는 곳은 또 괜찮나 보네요. 그러면?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나가서 먹는 분위기였는데 저도 좀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괜히 네. 도시락 싸면 쟤 또 돈 아끼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저도 그때는 약간 어느 날은 도시락 싸 먹고 어느 날은 나가서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분들은 다 아세요. 제가 이제 절약하는 거 좋아하고 방송 나온 것도 아시는데 제가 계속 제가 매주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보니까 다른 분들도 밖에서 사 드시다가 혹시 이렇게 먹으면 돈 많이 아끼냐고 물어보시면서 다들 지금은 도시락 싸오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야,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실 정도로 또 영향력을 또 그 좋은 쪽으로 주셔가지고. 요즘 보면은 회사에서 약간 도시락 싸와서 드시는 분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예전에는 뭐 당연히 나가서 같이 먹어야지, 뭔가 또 팀끼리 같이 먹어야지 또 멤버십도 다져지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요즘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각자 이제 좀 도생하는 그런 맞아요. 스타일로. 네. 1억을 모으셨을 때 30살까지 자산 한 10억을 모으는 게 목표다라고 하신 영상을 봤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 10억까지 가는 뭐 로드맵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 맞아요. 제가 처음에는 방송에서 30살 안에 10억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좀 무모한 목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꿈은 크게 가지면 좋다라는 말은 하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30살 안에 10억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달성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표를 변경했어요. 네. 그래서 30살 안에 4억 달성으로 목표를 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26살이니까 남은 기간이 4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4년간 2억을 더 모아야 하는 건데 제가 그간 해왔던 것처럼 수익은 늘리되 지출은 지금처럼 유지를 하면서 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당첨된 청약 아파트가 완공되는 날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아파트로 월세라는 추가 소득을 불러일으킬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라면 예상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 청약을 통한 또 아파트 취득을 통한 월세 수입 이런 것들이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네요. 한때 골프 치면서 윤료적으로 살던 20대들 최근에 보니까 이 골프 대신 뭐 테니스 대신 러닝을 하면서 다시 뭔가 이 돈을 안 쓰고 좀 짠데그 기조로 넘어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은 20대로서 요즘 20대가 느끼는 돈에 대한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전에는 욜로 문화가 강세였지만 최근 들어서 경제적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신중하게 소비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골프에서 러닝으로 바뀐 것도 결국에는 돈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골프 같은 경우에는 골프를 치려고 하면 그 골프 치는 장소에도 가야 되고, 맞아요. 네. 그리고 골프채, 그리고 의상 이런 것도 사실 다 돈이잖아요. 그런데 러닝 같은 경우에는 두 다리, 그리고 러닝화만 있으면 언제든지 저렴하게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절약도 그렇지만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짠테크나 재테크 관련 정보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돈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러닝크루, 돈 안 드는 러닝크루라든지 뭐 욜로 대신 요노족 같은 게 더 유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절약과 저축을 통해서 26살이라는 나이에 2억이라는 돈을 모으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이 책도 단순한 재테크 방법이 아니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절약 방법에 대해서 담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돈 관리를 잘하고 싶은 분들이나 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발한 팁부터 해가지고 또 투자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투자하고 계신지. 자, 그런 스토리들이 사실 정말 이 비슷한 시기에 놓인 분들한테는 정말 값진
그런 노하우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오늘 이제 이 대화를 통해서 나눴던 것 외에 또 자세한 그런 재테크 팁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 잘 담겨져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앞서서 뭐 챌린지 얘기도 했는데 도전도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내가 또 스스로 이런 또 뭔가 재테크에 있어서 또 상징적인 인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